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대량거래를 씌워주게 되면은 뭐라고요? 이거는 고점 신호. 33,000원 부근 지지, 다시 반등. 돌파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2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방송 종목은 LS 일렉트로닉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화면을 바로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 물적 분할 이슈. 가칭입니다. 가칭. LSE 모빌리티 솔루션. 그러니까 EV 릴레이를 만드는 전기차 부분이죠. 릴레이를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전력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력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요거 플러스 전기차 사업인데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차는 주된 캐시 카우가 될 겁니다. 물론 전력 사업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도 똑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 전력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한대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뭘 생각하죠? IPO.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신규 상장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 이슈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또 시겁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회사가 돈이 되는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져가게 되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쪽으로 100% 가치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즉 모회사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적 분할에 경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을 해버려요. 상장해도 물론 올라옵니다. 자회사 상장 안 하고 100% 자회사로 있을 때 대비해서 올라오는 가치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전기차 이 물적 분할하는 이 회사의 가치를 본다라면은 가치를 볼 때 이게 신규 상장을 안 했다라면은 모회사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모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를, 자회사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모회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 때문에 이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경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어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0% 급락이 나왔고요. 안 그래도 주가가 안 좋은데 작년 9월달 이후로 계속 하락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상장 계획이 없다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뭐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회사 정관상 이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신규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박아놓은 회사라면은 아마 접근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신규 상장에 대한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 물적 분할 이슈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기존 추세가 있고요. 기존 추세대로 가던 상승을 벗어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거래가 실려준다. 이게 어떻게 되냐? 고점 신호다. 요거 제가 로보스타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 바닥 현상이 발생된 상황에서 주가 행보를 하다가 주가 급등하게 되고 대량거래 발생됐다. 이건 뭐라고요? 상승의 출발점. 반대로 일정 부분 주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고 대량거래가 씌워주게 되면은 뭐라고요? 이거는 고점 신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46,000원대 부근에서 삼중 천정 현상이 발생되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 항상 출발점은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그리고 난 뒤에 쭉 주가가 조정을 겪다가 12월달 들어서 이제 변화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2월달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33,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보이고 반등이 나왔는데 37,000원에서 저항. 하락
33,000원 지지, 반등, 33,000원 일시적 이탈, 다시 37,000원 저항, 조정, 33,000원 부근 지지, 다시 반등. 그리고 그래서 33,000원과 37,000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종목을 안내드릴 때 대비해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은 좀 안내가 빨라요. 제가 항상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대량 거래 실리는 거 보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일찍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안내느냐? 실적 이슈. 지금 2022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 실적 좋은 거는 아마 지난 9월달까지, 작년 9월달까지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어서 2022년도도 실적이 좋아질 거랍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좋아하는 퍼 기준으로 8.2배 저평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개인은 대량 매도, 그 자리를 기관과 외국인이 채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미리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불안하신 분들은 돌파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전고점 아랫부분에 항상 잡죠. 42,000원. 42,000원이 1차 분기점이 되고 1차 분기점은 목표 주가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그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히든 종목을 확인 가능합니다.